현금 30억 있으면 강남에서 건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돈으로 빌딩을 사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5곳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조 원 이상의 빌딩 거래 경험으로 확실한 노하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딩 구매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거래된 사례 중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래라고 생각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30억이면 일반적으로는 맥시멈 100억 정도까지 건물을 검토하시는데 좀 섞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추천드리는 건물은 삼성동 155-16번지, 대지 면적은 57평이고 연면적은 202평,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018년에 매입을 하셔서 간단하게 대수선을 하셨는데 이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셨습니다. 그 당시 매입 가격은 46억 7천이었는데 금년 1월에 이분이 매매를 하셨는데 90억에 매매를 하셨고 대지 평당 1억 5,750만원, 약 1억 6천만원에 매각을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이 건물이 왜 좋냐면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 봉은사역, 삼성역, 삼성중앙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고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 계획이 확실한 데가 삼성역 인근입니다. 이 영동대로 지하 개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 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코엑스나 테헤란로 대로변에서 일하는 상주 인구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고 금액적으로도 이 지역 지금 호가 자체는 2억 선에서 나오고 있는데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근에 있는 시세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바로 인근에 2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라는 것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같은 1월 달에 매매가 됐는데 1억 6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건물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건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물은 삼성동 140의 12번지, 여기는 삼성역 개발의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선덕능력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47평, 연면적은 149평, 이번에 매매된 가격은 74억 3천만 원으로 대지 평당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선릉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릉역에서 도보로 4분 정도 거리가 있고 바로 앞이 선정릉역이기 때문에 건물 상층부에서 보면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쾌적한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요만한 사이즈의 건물이 나오기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희귀한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주변은 도대체 얼마인가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래도 있는 건물은 2차선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 안쪽에 보시면 1억 2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완성된 건물도 아니고 다가구 주택을 오피스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되는 부지가 평당 1억 2천에 팔렸기 때문에 저희 건물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건물이다 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치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30억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건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대치동 932의 31번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55평, 건물 연면적은 179평, 규모는 지하 1층에서 6층이고 2024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어지자마자 학원으로 전체가 임대되었는데요. 2027년까지 보증금 3억에 임대료 2,300만 원, 수익률 3.25%를 얻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위치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티역과 엄마아파트 사거리 그 이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파란색 라인으로 쳐놓은 곳이 지금 학원들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대로변도 메인으로 다 들어가 있긴 하고요. 저희가 이 파란 라인을 물고 있으면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는데 아쉽게 한 칸 이면으로 더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축 건물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건물로 보입니다. 이건 성격이 좀 다른 건물인데요. 대치동 920번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1990년에 지어진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한티역에서 보면 도보 7분 거리고 이 지역 자체가 도성초등학교 사거리부터 한티역까지도
학원이 굉장히 밀집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대부분을 학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는 좀 약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시면 65억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9,3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건물을 사셔서 임차인과 잘 협의만 하신다면 리모델링이나 신축으로 좋은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9,298만 원에 거래가 됐고 저희보다 한 칸 더 안쪽에 있는 건물이 1억 6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된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조건이라면 저희가 신축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남은 아니고 성수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거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소는 성수동 2가 321-90번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39평, 건물 연면적은 44평입니다. 이 거래는 아직까지 실거래가가 뜨지 않았는데 소문에 의하면 115억 내외, 그러니까 2억 9천에서 3억 내외에 되지 않았나 라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연무장길의 최고가는 2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 거래가 최고가 경신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수익률은 4.5%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적으로는 제가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성수동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소문난 성수 감자탕입니다. 이 사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바로 지금 보이는 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수동 연무장길 핵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성수동 연무장길은 평당 3억 이상 호가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만약에 이 거래가 성립된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성수동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5개 물건을 추천드렸는데 각자의 취향에 맞게 매입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투자할 때 실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분은 미치지 않는다, 어떤 분은 토지 모양이 어떻다, 아니면 경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지금이 침체기로 가는 시기인지, 아니면 침체기에 접어든 시기인지, 침체기에서 회복하는지, 사실은 지금이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시점인데 이 시점 자체가 잘못된다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사더라도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 매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위치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다 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세권이면 좋을 것이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유동인구가 지나가는 메인 지역에 위치하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 한도 내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십니다. 어떤 분은 금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밀집도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런 요소들이 평균에서 얼만큼 많이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될 텐데 그래도 밀집도는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밀집도, 그러니까 끼리끼리 있는 그런 모여 있는 곳에서는 끼리끼리 똑같은 걸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시기, 두 번째는 내 돈에 가장 맞는 위치, 마지막 세 번째는 밀집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 2년간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대출금리 상승과 건축비 상승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낮았었는데 갑자기 2022년 하반기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게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에서는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건물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출금리가 낮고 건축비가 낮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빠르게 신축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2023년, 24년에 준공을 하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손절매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 빌딩의 트렌드는 보다 더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보다는 신축되어진 건물을 좀 더 저렴하게 사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의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세금이 참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금 이슈가 언제나 따라오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개인으로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법인으로 투자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구구절절한 설명은 제가 하기보다는 사실은 세무사가 해야 되는 일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매입을 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매각을 하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인 투자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자주 사고 팔고 하면서 내 시드머니를 점점 불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법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감가상각 얘기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부동산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건지 아니면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건지 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그렇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투자용과 실사용을 거의 구분을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돈을 맞춰서 살려고 계속 돈을 모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투자용과 실사용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경기도에서 회사를 하고 있는 분을 가정을 하면 이분은 돈이 많더라도 투자용으로 경기도에 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공장 옆에 사옥을 산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기도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에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경기도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서울 쪽에 앞으로 많이 올라갈 지역에 투자를 해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항상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출을 극단적으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00%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안정적인 면은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에 봐서는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가진 돈에 비해서 너무 큰 건물을 대출을 맥시멈으로 활용해서 사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경기 변동에 대응을 못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항상 좀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만 끊어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성립을 하는데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해야 시세 차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2%다 3%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신 거고 이분들이 5년 10년 후에도 똑같이 2.5%다 3%다가 아닐 겁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실 거고 그때 또 파시는 그 시점에 보면 매도인은 10에서 15%, 20% 이렇게 수익을 내겠지만 매수인은 그때 대해서도 2.5%에서 3% 사이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수익률이 결국은 매매 차익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익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임대 수익도 누릴 수가 있고 매매 차익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따로 떼서 무조건 시세 차익이다, 수익용이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한 4, 5년 동안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건물에 손을 댄다 이런 개념들이 잘 없었는데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빌딩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추구하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리모델링 투자는 밸류에드의 핵심적인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올 근생 건물을 찾는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여쭤보는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임차인 명도 같으세요. 실제로는 뭐 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많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임대차 보호법이 강해지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누가 명도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계약 전에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리모델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물의 높이, 건물의 층고입니다. 층고는 어떻게 해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층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력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력벽이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리모델링 할 때는 명도를 누가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고 건물 안에 주택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시설이 있으면 내력벽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층고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근생 건물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역세권이 당연히 가치가 높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데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당연히 상업용 건물에서는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보다는 메인 유동인구가 어떻게 흘러다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주거용에서도 뭐 그런 경우는 가끔 나옵니다. 주거용에서도 한강뷰가 좋은 곳이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가치가 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역세권이 가치가 높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향후 5년, 10년의 미래를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지역이 계속 잘 나갈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상권이 움직일 거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강남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은 테헤란로 인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헤란로는 얼마 전에도 뭐 용적률 1800%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발표가 났는데 이렇게 되면 또 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보셔야 할 게 개발 호재 같으세요. 그러니까 삼성역 주변에 개발이 된다든지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든지 이런 개발 호재 지역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처럼 또 성장하는 상권, 성수동처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삼성동 지역과 성수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현금 3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